이번 시간에는 AJAX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비동기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가상 서버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AJAX를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되고, 서버에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려면 웹서버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뭔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환경을 세팅하는 것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보다 더 좀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제이슨 서버라는 것을 설치해서 한번 환경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제이슨 서버는 이제 REST API 목 서버라고 해서 REST API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가짜 데이터를 서버를 구축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샘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가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이슨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되었다면은 npm 인스톨을 이용해서 제이슨 서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 제이슨 서버를 이제 구동하기 전에 우리가 제이슨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할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이제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형식은 우리가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이제 data.json이란 파일을 하나 생성하여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AJAX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data.json이라는 파일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데,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제이슨이 이제 다 만들어졌다면은 우리가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제이슨 서버에 이제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제이슨 빼기 서버, 여기서 이제 J는 소문자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빼기 와치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전 스텝에서 만든 이 파일을 이제 작성해 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REST API 서버가 간단하게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축해 놓은 서버를 이용해서 AJAX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CRUD를 해볼 예정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JAX가 무엇이냐?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나 XML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적으로, 즉 사용자의 어떠한 액션이나 이제 활동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비동기적으로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통신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AJAX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API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고, 그리고 서버에서 이제 그 리퀘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폰스를 이제 받아와서 우리가 로컬에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XML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의 특징은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통신은 비동기 통신도 가능하고 물론 동기 통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API 객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동기와 비동기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특정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JAX
AJAX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이제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만드신 객체를 열어서 이제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REST API 이제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청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고, 그러면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처리에 대한 결과값으로 리스폰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가 완성이 되었다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샌드를 통해서 다시 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지 컨텐츠를 뭐 업데이트 하거나 뭔가 보여주거나 작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노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노드 빼기에서 이제 버전해 보니까 저는 현재 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설치했기 때문에 npm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pm 그리고 인스톨 한 다음에 -g 하고 제이슨 서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이슨 서버를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이슨 서버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이슨 서버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서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data.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했고요.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cat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이슨 서버를 이용해서 구동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동하게 되면은 제이슨 서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브라우저로 이제 이 주소를 한번 띄워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스튜던트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콜스이즈를 가보면 이제 현재 등록된 코스가 리스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제이슨 서버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제이슨 서버를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하여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객체는 브라우저마다 내장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셔서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객체는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하거나 동기 통신을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고 나면은 서버에서 그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이때 받을 수 있는 콜백 펑션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객체를 생성했다면 우리가 객체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서버에 이제 요청할 그 내용들을 생성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서버에 이제 리퀘스트를 샌드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버에서 처리가 완료가 된 후에 콜백 펑션을 통해서 결과값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REST API는 이제 REST API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EST API의 약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REST API는 기본적으로 이제 REST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REST 기반의 API는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리소스 URI, 이제 어떤 이제 요청하는 페이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 URI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로 요청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헤더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했을 때 리스폰스 코드라든지 이제 메시지 같은 것을 담아서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REST API를 사용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구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이제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실제 폼을 만들 때에는 이제 get이나 post 메소드만 우리가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REST 기반의 API를 사용할 때에는 네 가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가지 중에 이제 get과 post 그리고 put과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get은 데이터 리스트나 한 개의 상세의 데이터를 볼 때 요청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post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요청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t은 현재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중에서 수정할 때 사용하는 이제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lete는 말 그대로 이제 리소스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REST API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실습 위주의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제이슨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화면을 만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제이슨 서버에 올려놨던 스튜던트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은 가져오는 것에 의해서 비동기적으로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스튜던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이렇게 이제 뿌리는 이제 그런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미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페이지를 한번 먼저 시연을 해보면 학생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제리 그리고 나이는 20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톰 그리고 나이는 18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UL과 LI를 이용해서 화면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스를 보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HTML 페이지에는 제가 버튼 하나와 그 다음에 div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빈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어서 이제 노란색 화면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튼에 대한 온클릭 이벤트는 이제 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걸게끔 해 놓았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페이지가 이제 로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버튼에 대한 온클릭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온 로드라는 이제 이벤트를 사용해서 현재 페이지가 로딩이 완료된 후에 이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버튼의 아이디는 이제 btnstu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리고 add event listener를 이용해서 클릭과 그 다음에 getStudents를 실행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getStudents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해당되는 스튜던트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리고 그 정보는 제이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싱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과 이제 나이를 구분해서 이제 동적으로 UL 요소를 만들고 그 요소를 이제 웹페이지에 만들게끔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etStudent를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getStudent가 하는 일은 지금 이제 웹페이지에 동적으로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 아이디를 가진 div 요소의 엘리먼트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동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객체에 우리가 메소드와 그 다음에 URI 이제 원하는 이제 웹페이지를 요청하는 페이지를 작성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제이슨 서버를 띄워 놓았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에서 스튜던트의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져오라고 아까 이제 콘솔 창에서 뜬 것을 보았었습니다. 콘솔 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튜던트 데이터는 이 주소로 그리고 코스즈 데이터는 이 주소로 이제 접근하면 된다고 이제 제이슨 서버 띄울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소를 이용해서 서버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트로 뿌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드는 이제 get이라고 작성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 이 주소에 접근해서 이 주소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요청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라는 것에서 이제 컨텐트 타입을 헤더로 이제 추가를 해주고 싶다면 이제 헤더 추가하는 메소드인 set request 헤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청이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send를 통해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샌드를 통해서 서버로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다음에 실제로 그 서버에서 이제 리스폰스가 완성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보낼 그 콜백 함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콜백 함수가 이제 onload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터스와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의 코드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었는지 혹은 이제 페이지 나파운드가 났는지 여러 가지 코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별로 뭔가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분개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요청이 됐을 때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분리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이 이제 OK 사인이 났을 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폰스를 통해서 넘어오게 되고 지금 여기 이제 제이슨 파스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로 넘어온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객체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된 것을 만약에 이너 HTML에 그대로 넣게 된다면 이제 객체 표시만 되고 실제 텍스트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 HTML에 넣을 수 있는 HTML 형태로 우리가 다시 재가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ke list라는 함수를 이제 따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파라미터로 주어서 여기 보시면 make list에 넘어온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저는 div 밑에 리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ul 태그를 쓸 거고요. 그리고 ul 밑에 각각의 리스트는 li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여기다 ul 태그 시작 태그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follow 해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키 하나씩 이렇게 반복을 하게끔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UL을 담았던 str에 계속 추가해서 이제 문자열을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면 li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져온 객체에 키값에 해당하는 네임과 그 다음에 age를 하나씩 붙이게끔 이렇게 코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다중의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닫는 태그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리턴해 주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ul 태그와 li 태그에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고 닫는 li 태그가 있는 문자열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리턴되고 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div의 id가 컨텐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inner HTML에다 이제 나온 그 HTML 그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스트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소스를 다시 실행해 본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이제 데이터가 되고요. 학생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학생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제 콜시즈 이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버튼을 하나 더 넣으시고 이제 코스를 가져오기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목록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XML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AJAX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